택시기사 무죄입니다. 자, 이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이 밤 시간대에 술에 취한 20대 남성을 자동차 전용 도로에 내리게 해서 결국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60대 택시기사 사건인데요. 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승객이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갑자기 승객이 내려달라고 요구를 했고 택시기사는 이 자동차 전용 도로 갓길에 택시를 세워서 승객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술에 취한 승객이 30여 분간 방향 감각을 잃고 도로를 헤맸고요. 다른 차에 치여서 숨지자 이 택시기사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택시기사는 승객을 자동차 전용 도로에 내려준 뒤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승객이 그 자동차 전용 도로에 홀로 남겨졌던 승객이 다른 차에 치여서 사망을 한 건데, 자, 그럼 택시기사한테는 어떤? 일단은 이 사람을 돌봐야 되는데 돌보지 못했던 것, 이걸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의 결과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어요. 그럼 유기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 수사기관에서는 유기치사죄를 적용해서 유기죄 같은 경우는 노유나 질병, 법률상, 계약상 의무인 사람이 그 사람을 돌보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고, 거기에서 사망의 결과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계약상 택시기사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승객을 데려다 줄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지 않고 밖에 내버려뒀고 결과적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유기치사죄 혐의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판에서는 검찰은 방금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기사한테 과실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택시기사는 당연히 그래 당연한 거지만 난 죄 없다 이렇게 무죄를 항변했어요. 그렇습니다.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승객이 내려달라고 해서 내려줬다는 건데요. 갓길에 실제로 승객을 내렸는데 여기 화물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객이 화물차 기사인 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이런 상황인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고요. 또 갓길에 내려달라고 요청할 때 특별히 많이 취해 보이지도 않았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펼쳤습니다. 사실 만취로 단정할 근거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자, 재판부가 택시기사의 손을 들어준 건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는 무죄라는 거는 아예 깨끗하다 이런 의미라기보다 죄가 증명되지 않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범죄 증명이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무죄라고 한 건데요. 일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그리고 증언들을 가지고 재판부가 판단했는데, 이것만 봤을 때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있었다. 혹시 그렇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피고인이 알기 어려웠다는 거죠. 일단 그 당시에 음주량이나 음주 습관을 비춰볼 때 피해자가 당일에 과음을 한 거는 과음을 했다고 볼 수가 없고, 그리고 당시 승차 영상이나 이런 것도 있었는데 비틀거리거나 차선을 넘는 모습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택시에서 내린 것도 그 승객이 강하게 계속 주장을 해서 내려줬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 지역이 화물차가 주차된 갓길 부근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차들도 있고 일반적으로 그런 주차를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아예 차가 쌩쌩 달리기만 하는 그런 곳에 내려졌다고 보기 어려웠던 거고, 피고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로 밝혀진 출발 시간, 정차 시간, 그리고 운행 경로와 정차 장소 등에 부합해서 피고인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다른 갓길에 비해서 위험성이 적은 곳에 내려주고, 이런 피해자의 상태가 그렇게 어떤 정신을 잃은 상태라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범죄 증명이 안 된다고 봤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택시기사 잘못이다, 아니다, 이렇게 좀 의견이 분분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도성 기자 얘기를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택시기사는 그 승객이 취한 거를 취했다라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재판부가 인정을 한 거네요.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렇다면 검사가 반대의 증거를 내야 되는데 그 증거가 적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기치사가 되려면 먼저 유기죄가 먼저 돼야 됩니다. 유기죄가 되려 그러면 유기죄가 안 되면 치사죄는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노유, 질병, 기타의 사유로 부조를 요하는 자야 되고 자신이 법률상 계약성 의무가 있냐 없냐, 이게 다 요건들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인식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요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인식을 한 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입증이 안 된 것 같고요. 피고인 입장에서는 난 몰랐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합당한 반대된 증거가 없었던 걸로 보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결국은 부조를 요하는 상태라는 걸 인식을 못했다면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그
결합범이라고 합니다. 결과적 가중범. 유기치사는 당연히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봤더니 어떤 진짜 현직 택시 기사분인 것 같아요. 댓글에 나도 예전에 올림픽도로 이 올림픽대로 복판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다. 그때 일부러 내가 112를 부르고 경찰차가 오고 나서야 승객을 내려줬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승 의원님, 이거 진짜 좀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굉장히 크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방금 저 하나 주셨던 그게 굉장히 중요한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자동차 전용 도로에 손님을 내려주면 그 전용 도로에서는 뭐 택시를 부를 수도 없고 굉장히 위험한 어차피 전용 도로를 달리는 운전자들은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운전하기 때문에 사망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좀 택시 기사님들께서는 좀 이렇게 거칠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좀 제대로 좀 안전하게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그걸 위해서는 택시 기사와 손님 사이에 좀 저는 격벽을 좀 쳤으면 좋겠어요. 이걸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격벽 치는 걸 조금 이렇게 지금까지 안 이루어져서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뒤에서 그 승객이 자기에게 위협을 가하고 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막상 안 내려줄 수도 없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래서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택시 기사님들의 안전도 보장하고 손님들에 대한 안전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죠.